이 결혼 못해. 당장 가자.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아파요. 가자.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손목을 낚아챈 건 평생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순한 아버지 판석이었습니다. 아빠 미쳤어? 오늘 내 결혼식이야. 딸의 절규에도 판석의 눈은 사위의 구두 밑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피냄새 나는 어둠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고 떠나왔던 그 지옥. 사위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판석의 눈앞엔 과거의 망령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넌 내 딸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인자한 수성공의 얼굴 뒤에 숨겨진 전설의 도박사 귀수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식장 안은 화사한 수국 향기와 하객들의 들뜬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하지만 신부 입장을 불과 10분 앞둔 아버지, 판석의 눈은 줄곧 사위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판석은 예식장 구석에서 사위가 혼주석에 절을 연습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러다 사위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몸을 굽혔을 때였어요. 판석의 눈에 사위의 구두 밑창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그 순간 판석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구두 밑창 중앙에 아주 작게 박힌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은색징 하나.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판석은 그 징의 각도와 위치만 보고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30년 전 판석이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고 떠나왔던 그 어두운 세계의 낙인이었으니까요. 판석은 예식 순서도 무시한 채 신부 대기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당황하는 친척들을 밀치고 들어가 딸 서윤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어요. 가자.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서윤은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떴지만 판석의 눈빛은 이미 평소의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실 판석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조용한 수선집 할아버지였어요. 하루 종일 낡은 구두를 닦고 가방 지퍼를 고치며 입을 꾹 닫고 살았죠. 사람들은 그가 그저 성실하고 무던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판석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선집 문을 닫으려던 판석은 길가에서 젖은 폐지 상자를 옮기다 넘어진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판석은 말없이 다가가 할머니의 리어카를 집까지 대신 밀어주었죠. 할머니가 고맙다며 건넨 꼬질꼬질한 알사탕 하나를 판석은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이유 없는 선행, 대가 없는 친절. 그게 판석이 지난 30년간 자신의 피 묻은 과거를 씻어내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판석에게 딸 서윤은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구원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키운 딸이 데려온 사위는 완벽해 보였죠. 명문대를 나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받았을 때 판석은 자격지심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 사람 정말 성실해요. 저만 믿고 지켜봐 주세요. 서윤의 행복한 미소에 판석은 가슴 한구석의 불안을 억지로 눌렀어요. 상견례 날 사위는 판석에게 묵직한 만년필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버님,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서윤이 평생 대리석 길만 걷게 할게요. 그때 판석은 그 말이 그저 든든한 다짐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사위의 구두 밑창을 본 순간 판석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사위가 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은 대리석길이 아니라
늪보다 깊은 도박판이었으므려. 판석은 울부짖는 서윤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예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뒤따라온 사위와 사돈댁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판석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아빠 미쳤어?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이래. 구두 밑창에 뭐가 있다고. 서윤이 핸드백으로 판석의 어깨를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판석은 앞만 보고 낮게 응조렸어요. 그 구두 밑장 빼기용 특수하다. 발가락 끝에 힘을 주면 밑창이 미세하게 벌어지지. 서윤은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판석은 알고 있었어요. 그 구두는 전설적인 도박사 귀수가 제자들에게만 맞춰주던 특수 신발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귀수가 바로 30년 전의 판석 자신이었다는 사실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판석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수억 원의 판돈이 오가던 그 지옥 같은 도박판. 그곳에서 판석은 신이라 불렸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죠. 함께 도박을 하던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판석의 아내는 남편의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병을 얻어 죽어갔어요. 판석은 아내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도박판에서 카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판석은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작두로 내리쳤어요. 다시는 이 더러운 손으로 세상을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수선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사위가 될 놈이 바로 그 지옥의 길을 걷고 있다니. 판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황량한 폐공장 지대로 향했어요. 판석은 차를 세우고 서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어요.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확인해야 할 게 있다. 판석은 낡은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는 정체 모를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서 있었죠. 그들은 판석을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길을 터주었어요. 오랜만입니다, 큰 어르신. 다시는 이 바닥에 발 안 붙이실 줄 알았는데요.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판석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수선용 칼을 꺼내 들었어요. 평소 가죽이나 자르던 무딘 칼이었지만 판석의 손에 쥐어지자 그것은 치명적인 무기로 보였어요. 사내는 뒤쪽의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사위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당신 사위, 펀드 매니저? 웃기는 소리죠. 우리 쪽 설계자입니다. 사위는 서윤의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판석의 이름으로 된 수선집 건물까지 담보로 잡고 있었어요. 판석의 눈등에 핏줄이 돋아났어요.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사위는 판석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돈 많은 은퇴한 노인인 줄 알고 접근했던 거죠. 판석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창밖의 딸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판석은 다시 칼날을 고쳐 잡았어요. 이제 조용한 수성공 박판석은 죽고 딸을 지키기 위한 전설의 도박사 귀수가 깨어날 차례였으니까요. 창고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판석은 30년 전 자신이 스스로 잘라냈던 새끼손가락에 잘린 단면을 만졌어요. 비가 오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욱신거리던 그 통증이 지금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우고 있었죠. 박 사장님, 아니 귀수 어르신. 정말 이 판에 다시 끼시겠습니까? 비열한 미소를 짓던 사내, 이 구역의 관리자 정 실장이 물었어요. 판석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카드 한 벌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없었지만 카드를 섞는 판석의 손놀림은 마치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부드러웠죠.
카드들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내는 차르르 소리가 창고 안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 시각 창고 밖 차 안에서 기다리던 딸 서유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야수처럼 변해 자신을 이곳으로 끌고 온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빠, 대체 왜 그래? 준우 씨가 기다린다고. 서유는 꺼진 휴대폰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에게 예비 사위 준우는 완벽한 남자였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펀드 매니저, 늘 따뜻한 말로 자신을 위로해주던 사람. 하지만 서유는 몰랐어요. 준우가 자신에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준우는 전설의 도박사 기수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헛소문을 듣고 기획적으로 접근한 설계자였던 거예요. 판석은 모니터 너머로 울고 있는 딸을 보며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약해지면 딸의 인생은 영원히 구렁텅이에 빠질 게 뻔했죠. 판석은 정 실장에게 낮게 말했어요. 그놈을 불러라. 내 사위가 될 놈 말이다. 잠시 후 턱시도를 입은 채 헐떡거리며 창고로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사위 준우였죠. 준우는 판석을 보자마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달려왔어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서윤이는요? 예식장에서 갑자기 사라지시다니요. 연기였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죠. 판석은 그런 준우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준우야, 내 구두 밑창에 박힌 은색징. 그거 내가 박아준 거다. 준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명품이라 원래. 판석은 피식 웃으며 준우의 말을 가로챘어요. 귀수의 제자라면 누구나 아는 표식이지. 너 귀수를 죽였다던 청사의 제자지? 준우의 얼굴에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당황하던 눈빛은 이내 날카롭고 비열하게 변했죠. 준우는 턱시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진짜. 노인네가 눈치는 빠르네. 그래요. 당신이 전설의 귀수라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준우는 가래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전설은 무슨 그냥 낡아빠진 구두 수성공이잖아. 돈은 좀 모아두셨나? 판석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도박사는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철칙을 지켰어요. 내 딸 서윤이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서윤이? 그 계집애는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야. 오늘 결혼식만 끝나면 당신 이름으로 된 건물, 땅, 전부 내 손에 들어오게 설계해놨거든. 준우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그것은 판석이 딸을 위해 몰래 들어두었던 생명보험과 수선집 건물의 증여 계약서였어요. 서윤의 서명이 교묘하게 위조된 채였죠. 자, 이제 선택해. 조용히 서명하고 딸이랑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평생 못 나가든가. 정 실장의 부하들이 판석과 준우를 애워쌌어요. 하지만 판석은 오히려 담담하게 준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도박꾼은 도박으로 끝내야지. 판 깔아라. 준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손가락 하나 없는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좋아요. 당신이 가진 마지막 현금 10억 그리고 저 수선집 증서 다 거세요. 판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딸 서윤의 어린 시절 사진과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판석은 그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두었어요. 이건 내 목숨이다. 내가 이기면 난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넌 내 딸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다. 준우의 눈에 탐욕이 서렸어요.
좋아. 죽고 싶다는데 말릴 이유 없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정 실장이 새 카드를 뜯어 테이블에 펼쳤어요. 판석은 보이지 않는 속도로 카드를 읽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망치질과 바느질로 단단해진 판석의 손끝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카드의 미세한 질감을 느끼고 있었죠. 첫 번째 판이 시작되었어요. 준우는 젊은 감각과 최신 기술을 이용해 판석을 압박해왔어요. 판석의 칩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죠. 창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은 경악했어요.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도박꾼처럼 카드를 치고 있고 아버지가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니. 서윤은 그제야 아버지가 왜 자신을 예식장에서 끌고 나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아버님, 벌써 미천이 드러나시네. 역시 전설은 개뿔. 준우가 비웃으며 올인을 선언했어요. 판석의 앞에는 단 한 개의 칩도 남지 않았죠. 준우의 손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최고의 패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판석의 표정은 여전히 호수처럼 평온했어요. 준우야, 도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판석이 천천히 카드를 뒤집으며 물었어요. 준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돈이랑 운이지, 뭐긴 뭐야. 판석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상대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아는 것이다. 판석이 뒤집은 카드. 그것은 준우가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최하위 패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우의 완벽했던 패가 갑자기 평범한 패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준우의 구두 밑창에 숨겨진 징, 그 징을 통해 상대의 패를 읽던 장치가 판석의 수선용 칼에 이미 무력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내 패가 왜 이래? 준우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판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같은 놈들은 모른다. 내가 이 손가락을 자를 때 가졌던 그 처절한 진심을. 그때였어요. 창고 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판석이 이곳에 오기 전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아들 전직 경찰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거예요. 준우와 정 실장 무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기 및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서윤은 차에서 내려 판석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판석은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차에 타려던 준우가 판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이긴 것 같지? 당신 아내가 왜 죽었는지 정말 몰라. 그날 카드를 돌린 건 당신만이 아니었어. 판석의 몸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아내의 죽음에 얽힌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히던 준우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판석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 아내가 왜 죽었는지 정말 몰라. 그날 카드를 돌린 건 당신만이 아니었어. 그 말은 마치 30년 동안 아물지 않았던 판석의 심장 흉터를 다시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죠. 판석은 품 안에 안긴 딸 서윤의 떨림을 느끼며 멍하니 멀어지는 경찰차의 빨간 경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명숙. 그녀는 판석이 귀수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쓰러져갔던 여인이었습니다. 판석은 그저 자신이 도박에 미쳐 가정을 돌보지 않아 그녀가 병을 얻은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준우의 말대로라면 그 죽음 뒤에 판석이 모르는 누군가의 설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판석은 서윤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수선집의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판석의 머릿속은 폭풍전야처럼 어지러웠죠. 그는 수선대 밑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는 낡은 손수건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약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판석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판석은 판을 뜰 수 없었습니다. 상대였던 청사 준우의 스승이자 판석의 평생 숙적가 판석의 손목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걸어왔기 때문이었죠. 결국 승리한 건 판석이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사의 제자인 준우가 아내의 죽음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판석은 결심한 듯 낡은 코트를 걸치고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화려한 실버타운이었어요. 그곳엔 30년 전 도박판의 은밀한 정보원이었던 이제는 노인이 된 박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판석을 본 박 노인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어요. 귀수? 자네가 왜 여길? 판석은 말없이 잘린 새끼손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내 아내가 죽던 날 청사가 보낸 놈이 누구였지? 박 노인은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판에서 돈을 따고 있을 때 청사의 수아가 자네 집에 갔었네. 아내분에게 판석이 손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짓 부고를 전했지. 심장이 약했던 아내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놈들은 약을 바꿔치기 했어. 판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아내를 죽였다는 자책감에 평생을 수성공으로 숨어 살았는데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청사는 판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보석을 깨뜨렸던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판석의 전신을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사위 준우 말일세. 그놈 사실 청사의 친아들이야. 박 노인의 말에 판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단순히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해 귀수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러 온 복수기였던 거예요. 판석은 실버타운을 나와 빗속을 걸었습니다. 하늘도 판석의 마음을 아는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는 딸 서윤이 걱정되어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거실은 누군가 뒤진 듯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방에는 찢어진 웨딩드레스 조각만이 흩어져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낯선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차갑고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군, 귀수. 내 손등의 흉터는 좀 아물었나? 준우의 스승이자 아버지 청사였습니다. 그는 준우가 체포된 직후 미리 매수해둔 경찰들을 이용해 서윤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내 딸 건드리지 마. 내 놈이 원하는 건 나잖아. 판석이 절규했지만 청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아내를 죽였을 때처럼 이번엔 내 딸을 내 눈앞에서 무너뜨려 주지. 30년 전 우리가 끝내지 못한 마지막 판을 기억하나? 내일 새벽 그 폐교회로 와라. 혼자 오지 않으면 딸의 목숨은 담보 못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판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는데 결국 그 업보가 다시 딸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올 이즈 로스트. 판석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이제는 딸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하지만 판석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수선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30년 동안 갈고 닦았던 수선용 칼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번엔 구두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고 딸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기 위한 마지막 수선을 위해서였죠. 판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노쇠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이미 30년 전에 전설적인 도박사 귀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린 손가락 부위를 붕대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 부위가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아니, 그 고통조차 무기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새벽 3시, 판석은 청사가 말한 폐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판석이 청사에게서 모든 것을 따냈던, 하지만 아내를 잃었던 그 증오의 장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촛불 몇 개만이 일렁이고 있었고 십자가 아래 서윤이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백발이 된 청사와 유치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를 준우가 광기 어린 눈으로 판석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와라, 나의 오랜 친구여. 청사가 카드를 섞으며 판석을 맞이했습니다. 준우는 옆에서 날카로운 칼을 서윤의 목에 들이대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번엔 속임수 쓸 생각 마세요. 은퇴한 노인네의 마지막 재롱잔치라고 생각하고 지켜볼 테니까. 판석은 담담하게 청사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판 깔아라. 이번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걸겠다. 교회 안에 카드가 섞이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석의 인생 최후의 도박, 아니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폐교회의 천장에서는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적시고 있었어요. 판석과 청사 30년 만에 마주 앉은 두 노인의 사이에는 팽팽한 사리가 감돌았죠. 청사는 익숙한 솜씨로 카드를 섞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수, 자네 손이 예전 같지 않군. 손가락 하나가 없으니 균형이 안 맞지 않나? 판석은 대답 없이 자신의 잘린 손가락 부위를 만졌어요. 그 고통은 이제 판석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각성제와 같았습니다. 카드를 돌려라. 내 딸의 목숨이 걸린 판이다. 잡설은 필요 없다. 옆에서 서윤의 목에 칼을 대고 있던 준우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아버님, 이번엔 제가 패를 돌릴까요? 제 구두 밑창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준우는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그 장치가 이미 판석에 의해 망가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에요. 첫 번째 카드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판석의 눈은 카드가 아니라 청사의 미세한 눈떨림과 손등의 근육을 쫓고 있었어요. 30년 전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더러운 기술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청사는 소매 속에서 미세한 장치를 이용해 카드를 바꿔치기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판석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손 멈춰라. 30년 전엔 속았지만 오늘은 아니다. 판석의 외침과 동시에 교회 밖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혼자 오라고 했을 텐데. 판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난 혼자 왔다. 하지만 내가 30년 동안 수선한 건 신발만이 아니거든. 사실 판석은 이곳에 오기 전 자신이 30년 동안 남몰래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의 아들인 전직 형사,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었던 노숙자 출신의 사설 경비업체 사장, 그리고 판석에게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시장 상인들. 그들은 판석의 부탁 한마디에 폐교의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죠. 준우는 당황하며
서윤의 목을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계집애 죽어.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판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읽은 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였으니까요. 판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사, 내 놈은 도박꾼의 자존심조차 버리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내 아들이 치르게 될 거다. 그때였습니다. 판석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카드가 아니라 낡은 수선용 송곳이었습니다. 판석은 번개 같은 속도로 테이블 아래 숨겨진 도박장의 불법 전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아! 내 눈. 어둠 속에서 준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판석은 30년 동안 눈을 감고도 바늘길을 꿰던 감각으로 준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준우의 손등을 송곳으로 정확히 찍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동시에 서윤을 낚아채 자신의 뒤로 숨겼죠. 암흑 속에서 판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수선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길을 걷는 놈들의 인연을 끊는 것. 잠시 후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조명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청사와 준우는 바닥에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판석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석은 청사의 앞에 30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었다는 손수건을 던졌습니다. 내 아내가 죽던 날 내 놈이 보냈던 그 약. 기억하나? 청사는 바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석은 청사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약통 속에 들어있던 성분 분석표다. 넌 살인죄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공소시효? 도박장 개설과 살인 교사 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판석은 자신이 30년 동안 모아온 청사의 범죄 증거들을 경찰들에게 넘겼습니다. 수선집 단골이었던 형사가 청사와 준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준우는 연행되면서도 발악을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 인생 다 망쳐놨어. 서윤아, 넌 나 사랑한다며. 서윤은 준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아빠의 돈이었겠지. 하지만 아빠가 지킨 건 내 인생이야. 청사와 준우가 끌려가고 교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판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판석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 정말 고마워. 판석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고통, 그 모든 응어리가 딸의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며칠 뒤 판석의 작은 수선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서윤은 파혼의 아픔을 딛고 아버지 곁에서 수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구두 밑창은 어떻게 갈아야 해? 판석은 허허 웃으며 딸에게 가죽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판석이 전설의 도박사 기수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솜씨 좋은 수선공 할아버지가 예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판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승부는 화려한 도박판 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밥상 위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판석은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명수가 이제야 당신한테 갈 면목이 생겼네. 우리 서윤이 내가 잘 지켰어.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판석은 자신의 잘린 새끼손가락 부위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는 딸을 지켜냈다는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수선집의 전등이 꺼지고 두 부녀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상처는 수선되었으며 인생이라는 가장 거대한 판에서 판석은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웃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시리고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